안녕하세요. 오르리TV 최보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가천사 문미옥입니다. 네, 오늘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시흥에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광명시흥은 늘 신도시 개발에서 후보지였잖아요. 보금자리 지구에서 해제가 되었기도 했고요. 이 보금자리 지구 개발은 왜 진행이 안 되었나요? 2010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보상금 문제가 LH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소가 됐고 2016년도에 보류가 됐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만난 토지주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결론은 돈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제가 거주하는 시흥은 택지 개발 지구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개발 추진 중인 곳이 이제 두 곳이 있는데, 거모지구와 하상지구가 있는데요. 광명도 개발 추진 중인 곳이 있죠. 네네. 소규모로는 지금 구름산 지구하고 한 2지구가 있고요. 뉴타운으로는 광명 뉴타운. 지금 입주부터 철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광명의 자세한 지구별 내용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광명 시흥은 서부간선도로가 출근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대규모 주택 부지 개발을 하면서 교통이 워낙 막히는 곳이잖아요.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어떤 교통 대책이 있을까요? 서부간선도로는 현재 복층 공사 중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제3경인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을 우회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IC가 많아요. 광명역 IC, 광명 IC, 목감 IC, 시흥 IC 등등을 경유해서 도로는 우회하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흥도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인데 월곶 판교선과 그리고 서해선이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준공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광명 시흥이 신안산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는 듯 합니다. 광명 시흥의 1차 신규 공공 택지는 사전 청약이 23년, 그리고 분양은 25년, 그리고 입주까지 2028년 예정인데요. 지금 당장 주택 가격 하락을 가져오지는 않을 텐데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층이 광명 시흥에 주소를 두고 분양을 기다린다면 괜찮을까요? 주소지를 시흥 광명에 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기 신도시의 입주 대상이 3040 서민 무주택자이거든요. 그런데 3040 세대가 청약이 당첨될 수 있는 가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특별공급을 기대해야 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 다음에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 등등의 특별공급과 더불어 그 지역 주민에게 주는 추첨제가 적용이 된다면 그 추첨제를 활용해 볼 만하죠. 따라서 주소를 시흥 광명에 유지하고 한 5년에서 6년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시흥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주소지 찾기가 쉽지 않을까요? 광명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네, 제 주변에는 광명 시흥을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문의가 좀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광명 시흥 개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장애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광명에 대한 광명 사랑이기 때문에 크게 장애인을 지적하고 싶진 않지만 2010년에 지정됐을 때는 광명시하고 시흥시가 좀 인지도가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공급했을 때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이후 2014년도에 분양을 했을 때 광명 역세권에서 분양 실적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양성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에서도 분양이 굉장히 좋았죠. 시흥은 목감지구와 은계지구 그리고 장현지구에서 분양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 지원 시설까지 분양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 시설이 매우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호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혹시 대표님, 택지개발지구에서 뒤늦게 토지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보상보다는 일명 딱지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고 후에 토지를 매수하면 주택을 받거나 딱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구 지정 이후에 토지 혹은 주택을 매수한다면 현금 청산을 하겠다고 2월 4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예정지구에서 매수한 어떤 권리에도 대토권 혹은 아파트 입주권이 없다고 정부에서는 발표했으나 글쎄요, 그때 당시에 가서 협상이 잘 안 되면 또 그게 나올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현재는 음, 이 정부에서는 매수해서 딱지를 받을 생각을 이제부터는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오락실 가면 두더지가 있는데요. 나오면 망치로 때리고 네, 또 나오면 망치로 또 때리고 이번 정부에서 정말 많이 때렸잖아요. 많이 때렸죠. 한 24번 때렸죠? 네. 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정책도 많이 나왔는데요. 대표님 주변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있나요? 네,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많이 팔고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매도한 주택에서 대출을 제외한 현금을 들고 광명역 주변에 투자할 게 있는지, 전화 문의도 오고, 방문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제 주변에는 많지는 않아도 종부세 때문에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음. 시작했습니다. 요즘 주택 시장에서 혼돈의 도가니 풍덩한 것이 바로 주택 임대차법인데요. 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까지는 힘들 듯 한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이 공급이 되려면 토지 조성하는 데 5년, 그리고 입주하는 데까지는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시장이 나온다 해도 소량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내릴 정도의 힘은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내려줄 테니 10년만 기다리라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3기 신도시 물량이 공급되는 2026년도까지는 집값도 오르고 전세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서울 가까운 곳의 전세가는 계속 상승세로 갈 것으로 보이네요. 네, 네. 요즘 전세가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아닌 경기도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요. 서울 또는 강남의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이 서울에 되어야 해요. 그리고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주택을 공급하면 어차피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용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하면서 30, 40 세대에게 기다렸다가 조금 미안하지만 교통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전철 몇 번 갈아타고 서울 아닌 곳에 살도록 권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정부가 토지 보상을 또 하게 되잖아요. 음. 토지 보상을 받은 분들이 토지나 주택을 다시 매수하게 되는데 대표님이나 저나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으니 그분들의 심리도 가장 잘 알잖아요. 이 토지 매수 문의도 좀 들어오고 있을까요? 토지 소유주들은 제가 몇 분을 만나서 그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며칠 동안.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겠다. 확정은 3월 며칠 날 나오죠. 그리고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 있어야 지금 예정지구에서 확정지구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보류하겠다, 생각을 보류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광명에 거주하시는 분은 광명의 토지를 사야 되고요. 네. 또
그 시흥에 거주하시는 분은 시흥의 토지를 또 매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대체 토지가 또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좀 자세히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대토, 딱지, 이축권까지 가면 정말 밤새 얘기해도 다 못할 정도의 분량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죠. 네, 오늘 현장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눈 듯 합니다. 정부에서 3월에 발표를 또 한다고 하니 그때 자세한 현장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대표님들, 3기 신도시 지정이 광명, 시흥지구에 호재일까요, 약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명으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미 택지개발지가 다 끝났고 좋은 위치에 좋은 주택이 보급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호재인 듯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한 도시가 성장하려면 어떤 그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일산만한 신도시를 이곳에 조성을 하겠다 그러는데 시흥시로 보나 광명시로 보나 이것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오르리 TV 함께 참석해 주신 상가천사 문 소장님 다음에도 이렇게 합방하는 그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